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하고 영어를 풀었는데, 이제 풀었잖아? 근데 이제 이게 한 장 정리한 거야. 한 줄 정리. 자, 그러니까 이게 넘겨가면서 보는 것도 필요한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리를 하면 나중에는 이게 통계를 내기 되게 좋다는 거지. 책으로.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어. 애한테. 자기 한 줄 정리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평이 뭐냐면, 아깝대 1등급 맞을 수 있는데, 사소한 실수가 있대.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평균 3점 올린다고 했지. 맞는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 모두 골라라. 이게 집중력 문제잖아, 그지? 또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지? 요구, 재촉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잘라가지고 하게 되면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연습이 필요하지. 의식적으로 잘라서라도 생각해보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말고 요거는 선지 자체가 공통점이 있다면 A하여 통일성, A하여 그러면 A에서 B로, 그지? 그러면 A도 확인, B도 확인, 과정도 확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풀이하는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맞출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보면 이 선지를 비교하면 능동적 2개, 부정적 2개면 답이 이거 될 수가 없어. 몰라도. 두 개 짝이면. 근데 전기적은 알았어? 무슨 뜻이지? 그러면 이 전기가 신기하고 기이한 거잖아. 그럼 비현실이 반대이기 때문에 보기에 반대된 것으로 답이라는 거잖아. 그치? 아닌 거 찾으면. 맞는 걸 찾더라도 이게 비현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이게 답이 돼버리는 거든, 단어에서. 그러면 이거는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개, 2개, 3개, 4, 이거는 문법 문제라고 치고, 이건 단어 문제라고 치더라도 요거 하나만 더 맞히면 100% 1등급이 돼버리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회상을 하게 됐을 때, 얼마 전에 어떤 애도 틀렸어. 이거 봐봐. A라는 사람이 회상을 하고 과거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B가, A-가 어린이가 돼버리면 관찰자야, 그냥. 주인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회상에서 사실은 내가 회상하는데 내가 주인공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관찰자로 해야지. 왜? 과거로 돌아가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쓰면 이 회상하는 자체의 느낌이 약해진다는 거지. 이제 어쨌든 회상할 때 사건이나 풍경을 보여줘야 되잖아, 이 회상에서. 그치? 그러면 이 회상했을 때 이때하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감정의 동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실마리를 해서 이런 감정을 보게 되지. 그러니까 회상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시간 순서. 회상을 했을 때는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과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흘러가거든. 이렇게 시간으로. 어느 만큼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역순행이고, 그러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바꾼. 그래서 줄거리하고 스토리하고 차이는, 줄거리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스토리라는 것은 시간이 위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쪼여도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줄거리는 어떤 팩트만 쭉 이어놓고 하면 줄줄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고, 스토리는 이걸 재구성해가지고 시간 순서를 바꾸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시험이 내려지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그러면 현재 능력에서 이 세 개는 맞출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틀린 거를 이걸 보아하니 한두 개 틀려서 되는 건 아니고 한 3개 정도 틀려야 1등급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1등급 턱걸이로 딱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원인, 이렇게 돼서 원인 하면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나면 이 원인 이렇게 화살표로 쳐지는 거나 같거든. 그러면 여기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 주어를 비교하든지 목적어를 비교하든지 서술어를 비교를 해야 이 다른 시점을 표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주어 비교하든지 목적어 비교하든지 서술어를 비교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이런 구조는.
이거는 되다, 어디다 해서 되어지다 해서 이중피동은 이제 단순하게 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러면 되어지다 하나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외워야 되는 건 이 단어 촉구하고 여기 그 되어지다 피동을 중복되게 나오는 거. 이중피동처럼. 근데 원래는 이중피동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자체는 이중피동으로 구성된 단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거는 거의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생길 수 있는 노하우인데 그 정도만 남은 것 같아. 근데 이게 혼자 틀린 거 체크한 걸 보니까 짧은 시간, 만약에 시간을 지키고 네가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퍼펙트한 풀이법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모자랐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체크하려면. 그 다음에 푸른 다음에 시간 내서 공부하면서 체크하는 거하고 구분이 안 돼. 이해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저걸 다 체크했어? 짱이 독하다. 이거. 빨간색만 빼고. 빨간색하고. 펜. 오케이. 나중에 네가 이거 그 푸른 거 어느 정도 그 점수 나온 거 스캔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크하라고 보관해 주면 하도 돼. 체크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지금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럼 비문학을 빨리 보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처럼 저번에 내가 하다 말았잖아. 이렇게 지우고 단어 고르는 거를 빠르게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 노출해서. 이해됐지? 근데 이거를 너한테 보여주는데 네 앞에 안 하고 내가 이거를 몇 개를 골라놓고 녹화해놓고 봐도 왜 그러냐면 구경해서 저런 방법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도 자기가 연습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이거 단어를 고를 때 이 단어를 골라서 사사삭 읽는 게 이게 말로 할 때는 오래 걸리지만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동그라미 치고 빨리빨리 해버리잖아. 그치?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지,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도 안 보고 선택지만 보고 제시문 하나도 안 읽고 풀면 70점 나온대. 이거 작성한 애가. 응? 아니, 내 아들이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선택지만 보고 하니까 70점이래.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빨리 푸는 걸 연구하려면 지문을 보면 안 되고, 선택지를 최대한 봐서 이 중에서 우선순위로 이 본문에서, 지문에서 선택할 게 뭘까? 확인해야 될 게 뭘까? 라는 거에 대한 감이 생기면, 이거 확인 안 해도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이런 감이 생기면, 그거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읽기 때문에 목적독이 돼, 발췌독이 돼. 그래서 빨라지거든? 그러니까 연습을 의식적으로 선택지부터 다 단어 찾아가지고 읽은 다음에 제시문을 읽는 거를 연습을 하면, 근데 문제는 어떤 거는 이 제시문을 쭉 먼저 스크랩으로 읽은 다음에 선택지 보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는데, 이 지문의 성격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나. 근데 현재 연습은 이 제시문 읽으면서 선택지 읽는 거는 웬만큼 수준에 다 도달했다고 보거든. 여태까지 하기도 했고. 근데 선택지에서 제시문으로 가는 걸 극단적으로 연습을 조금 일정 기간 해보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불편하지만. 1등급만 사람들 선택지로 다 해요?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은 선택지하고 제시문의 비율이 6대4 정도 돼. 그러니까 선택지를 60% 읽고 제시문에서 뽑아서 읽기 때문에 제시문에서의 40% 정도의 힘만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6대4니까 니네가 이 1등급 애들이 60%를 읽다고 했을 때, 6대4라고 했을 때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니네가 3분 걸리면 얘네도 3분이 60%야. 근데 비중이 선택지하고 제시문 했을 때 선택지 이렇게 1, 2, 3 문제하고 선택지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만점에 가까워. 왜 그러냐면 제시문은 글을 다 읽고 문제를 보고 다시 가서 찾으면 3번을 풀 수가 없어. 근데 제시문 선택지를 잘 골라놓고 필요한 걸 딱 찍으면 일단 답을 정해놓은 다음에 아닌 거 찾아. 그러면 오차가 한중에 놔두면 정확한 근거를 찾으면 답을 바꿔주고, 근거를 못 찾으면 그냥 넣어. 그럼 맞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시간이 줄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더 자세하게 제시문을 샅샅이 읽어. 그러니까 입체화돼서 어려운 거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쉬운 거 어떤 거는 선택지는 쫙 비교하면 답 나오는 거 있거든. 난이도가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니네 그 한해종 문제에서 그림 딱 나오는데 그림 보면 뭐야 그런데 이게 내용 읽으면 너무 뻔한 거 3개 지우고 2개 중에 하나 더 과감하게 찍으면 맞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선택지만 비교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애들이 다 어렵게 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지를 핵심 단어를 선택해갖고 그런 다음에 거꾸로 재시문에서 찾아가는 그거를 할 수밖에 없어. 화작. 화작도 화작은 당연히 이거를 끊어놓은 다음에 사람마다 끊은 다음에 이걸 체크해서 어느 부분에 있다라는 걸 다 알게 돼. 그러니까 현재 상황 점수에서 예를 들어서 90점대, 93점대에서 더 올라가라고 했을 때 너한테 연습하라고 할 때 의도적으로 한번 선택지를 다 본 다음에 제시문에서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보면 선택지에서 중요한 단어를 골라놨기 때문에 딱 보면 되잖아. 근데 최대한 그걸 빨리 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어.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또 네 지금 방법 뭘 어느 정도 썼는데 어떤 거는 이거 선택지부터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특정해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런 거는 선택지부터 해야 돼, 이런 거는 제시문부터 훑어본 다음에 해야 돼, 이런 거는 제시문 철저히 다 분석해야 돼, 이걸 유형별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 감이 달라. 이게 독서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지.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된다는 거지. 11월 달에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제시문부터 보고 선택지 보고, 그러니까 선택지부터 보고 제시문 보는 거를 해보고 다음번에는 지금처럼 어느 정도 섞어서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애가 이 붓을 색깔을 쓰는데 파란색을 안 쓰는 애가 있어. 실제로 진짜 그래. 파란색 계열 안 쓰는 애가 어떤 애는 빨간색 계열만 쓰고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 그 색깔 톤을. 그러면 걔가 그림을 그리는데 분명히 그 색깔도 극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의식적으로 얘한테 많이 쓰는 색깔은 빼버리고 안 쓰는 색깔 주면서 이 물감을 다 쓰라고 그러면 쓰기 싫어도 좀 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 감이 생기잖아. 얘가 별로 안 좋나? 어쨌든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구도를 잡는데 어떤 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특정적으로 좋아하는 구도가 있잖아. 그런데 얘가 역동성이 너무 없어. 안정감은 좋은데. 그러면 일부러 선생님이 너 구도 잡을 때 이 역삼각형 구도로 맨날 잡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시키면 그러다가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역삼각형 구도를 염두에 두고 삼각형을 만들면 그나마 조금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좀 백업을 줄 때 그걸 고려를 하는데 고려 자체를 안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데 비중상으로 선택지의 비중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국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다시 못 떠들어 보는데 이렇게 해서 1번부터 네가 100번까지 쓰면 쭈루룩 훑어서 그 통계를 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틀리는구나 하면서 강제로 그런 문제를 해줄 수는 있거든. 자, 다음에 영어로 보니까 이게 이제 컴마하고 이 세미콜론하고 이게 두 개 찍는 거하고 이게 이제 접속사하고 연결하고 똑같거든. 근데 이거는 통째로 빼갖고 이게 컴마가 양쪽에 있으면 이렇게 쳐줄 수밖에 없어. 추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 하나랑 이거는 요 단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를, 그지? 그러니까 구조를, 그러면 접속사가 여기에 그러나 이게 뭔가 있다는 거지. 분명히 없으면 수능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접속사에서 이 두 개를 찾는 게 문제였고, 세 번째는 뭐 요거를 이 단어로 바꾸면 이 결과로 이게 나온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또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틀린 걸 보면 이건 구조 문제고, 냉정하게 이건 단어 문제고, 이것도 단어 문제고, 단어 문제 두 개 하고, 구조 문제 두 개거든? 근데 이게 주제랑은 상관없는 구조야, 내 생각에. 요거 하나만 주제랑 상관없는 구조인데, 아마 요 단어 있잖아요, 단어. 이 단어를 빠르게 뽑아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단어 문제로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단어 문제라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 단어 문제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한, 내 생각에는 요 콤마를 못 본 실수고 주의하면 되니까 이 전체 내에서 영어 문제 풀이에 관한 한 내 생각엔 그래. 차라리 단어를 외우는 게 11월 달까지 추가로 지금 문제 푸는 건 연습하되 좀 더 단어를
외워주는 게 더 명확하게 그 점수를 더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국어를 거의 만점 가까이 맞는데 영어를 맨날 틀려. 뭐 두세 개씩. 그러더니 제가 어법이 뭐 핑계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단어만 외우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그 경선식도 외우고 이거 뭐 프로그램 하나 하고 단어장도 외우고 이렇게 세 개씩 하게 시켰어. 그러더니 70 몇 점 경찰대 고등부 91점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다 보인대. 단어를 알겠으니까 더 명확하게 아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요거 틀린 영어 틀린 유형만 보고서는 너한테 그러니까 문제 풀고 이렇게 피드백 몇 개를 해보고 단어를 외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 지금 상황에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이 문제 풀고 체크하고 영어 푸는 거에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독해가 안 되든지 주제를 못 받든지 그러면 거의 너는 10중 8구는 그 단어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고급 단어를 좀 더 외우면 좀 그 단어를 더 탄탄하게 외우면 이게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질문한 그 다음 장 넘기면 채봉발 결국 채봉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줄거리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작품의 저기 근대성하고 그 특징 나오는 부분 있지 거기에 특징에서 채봉벌고 작가는 알 수 없는 요 부분 요 두 개 요 파트만 더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줄거리랑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이래서 줄거리하고 구조는 저기 나왔으니까 읽어보면 되는데 그 의의가 뭔지 이거는 학생 수준에서는 생각하기가 쉽지 못하니까 저거만 추가로 기억을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이 여성 그 시대 존중하는 시대에서 나를 팔아먹고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팔아먹고 이런 간접적으로 사회적인 이슈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화되고 출제화돼도 되는 상황이고 그제? 그런 것 같아 지문 자체는. 자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해서 이거를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조나 줄거리를 외우면 이 문제 이 글 자체는 쉬워 독해하기는 그 줄거리를 몰라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너무 터무니없어. 딸 팔아먹고 뭐 하고 뭐 또 뭐 60불 사고 뭐 남작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줄거리만 알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는 기억하라고. 작품의 근대성. 그 다음에 재봉발 결국 다음에 나온 거 이렇게 자 오발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이제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점점 떨어져서 내가 잉여인간처럼 아니면 쓸모없이 태어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근대사회의 흐름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맞거든. 어려운 시대의 흐름하고 전쟁 후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랑 이렇게. 근데 생활이 빡빡해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발탄이 잘못 쏜 탄환이거든. 잘못 발사를 해. 그러니까 나도 잘못 태어난 이게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지? 이런 문제랑 결합돼서 이 시대 상황도 보여주지만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주제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 출제되기에도 시사랑 시대적인 상황하고 틀리지는 않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와 감상으로 하나, 둘, 셋 이 정도 나눈. 그럼 오발탄의 의미 그치? 방향 감각 상실한 이거 정도를 알고 있고 이것도 줄거리 자체가 너무 기구하거든? 그래서 줄거리를 알면 문제 자체는 단순하게 나와. 그러니까 둘 다 줄거리만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비문학 독해는 빨리 하는 법은 해줄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능 수준에서의 이렇게 접근 방법이나 이런 거는 연습을 하면 되고 체크법도 문제가 없고 비문학도 공부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니네 한해종 시험 볼 때 비문학에서는 이게 3개잖아. 2개나 3문제 딱 떨어지잖아. 그지? 근데 이 내용은 이 3문제가 아니라 이걸 전반적으로 이게 문학하고 이런 거는 그냥 수능식으로 공부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지? 거의 유사하니까.
근데 비문학 자체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보통 이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의 여기에서 정보량을 10 준다면 여기서는 15나 20을 줘. 그러니까 쉴 데 없이 굉장히 압축하고 정보를 많이 준다고. 여기보다 더. 여기는 똑같이 여기고 20이고 11대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여기 예시를 들면 쓴 거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줘. 근데 얘네는 확확 줘.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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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확. 그러니까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글이 있으면 20장을 그래서 20줄로 줄인다면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20장을 요 파트는 안 쓰고 요 파트를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요약하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뭐 포커스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렇게 줄여. 축소하듯이. 네, 압축해서 중요한 단어를. 한혜종 스타일은 비문학 읽어보니까. 근데 수능 스타일은 처음에 있는 거를 요만큼의 10장을 딱 한 단락으로 요약하고 5장을 자세히 쓰다가 10장을 또 10장을 두 줄이나 세 줄로 요약하고 이렇게 돼 있어. 수능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이고 이게 추상적이라 요게 있는 정보량만 디테일하게 검사하면 돼. 그래서 수능 수준의 문제들은 수능의 문제 스타일들은 어떤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사해라 라는 부분만 여기 디테일하게 막 읽으면 될 것. 나머지는 쭉 읽어야 되는데 이게 한혜종 문제는 이거를 정갈하게 쫙 예쁘게 그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해놨어.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면적으로 쭉쭉쭉쭉 읽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요걸 가지고 여기 가면 또 평면적으로 다 흩어놨어. 다 찾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이 흐름을 봤을 때 요 포커스, 여기에서 포커스 있는 것만 딱 보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 흐름에서 풀면 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그러니까 누가 1대1 빨리 찾냐 라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스타일이. 자, 그래서 이거를 익숙하게 해버리면 이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난이도상으로 요거는 훨씬 이거만큼 어렵고 이 두 개는 이거보다 쉬워.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비슷하게 땅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최상이 나온다면 여기는 중, 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중상 이렇게 중상, 중 이렇게 배치했다고 주르륵.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한혜종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뭐더라 문제는 계속 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비문학을 독해나가는 걸 지워가면서 근데 지울 게 적더라고. 그 수능은 저번에 보니까 한 단락 전체에서 내가 단어 3개 남겼잖아. 근데 한혜종 거는 많이 남어. 그러니까 바짝바짝 붙여서 이렇게 세운 것 같은 느낌이야. 수능은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를 전달하는 느낌이고. 그 차이는 느끼고 이거는 내가 녹화해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정리해서. 근데 어쨌거나 하나밖에 그냥 해? 하나다? 하나네? 체크. 이건 맞는데 그냥 찾아본 거야? 이거 뭐야? 수업 시간에 이게 제일 덜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거만.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아는? 슬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아는 삼각형 쳐. 마녀는 동그라미 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쳐놓고 다른 건 동그라미랑 헷갈려서 나중에 시험 쭉 보면 삼각형만 확인해. 1차 확인하는 게. 그러니까 아는을 만능으로 쓴다만 확인해.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 왜? 아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맞는 걸 찾으려면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이것도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만 어렵다고 생각되면 아는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네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한참 걸리게 어렵게 냈다 그러면 애들 다 틀려. 내가 진짜 이 정도 체크하는데 네가 이걸 1분 넘어갖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애들 다 틀리는 거라고.
그러면 아는을 만으로 해놨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이해되지? 그 정도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